저는 올해 75입니다. 최순미라고 해요. 남편과 함께 전주에서 비빔밥집을 40년 동안 운영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콩나물을 삶고 시금치를 데치고 고추장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덕분에 큰돈을 벌었고 2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담배 때문에 생긴 폐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저 혼자 가게를 꾸려나갔죠. 힘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딸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큰딸 민지는 결혼해서 인천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작은 딸 수진이는 아직 미혼인데 제 가게를 물려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죠. 2딸 모두에게 매달 용돈을 조금씩 보내왔습니다. 제가 번 돈이니까요. 딸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은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명절엔 쉬지도 못했죠.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수진이한테 가게를 맡기고 저는 편하게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했죠. 순미야, 우리 베트남 다낭 가자. 3박 4일이면 충분해. 다낭? 거기 어디야? 바다가 정말 예쁘다더라.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놀아야지.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놀아야 할 때가 됐죠. 친구 3명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아침 8시 비행기였죠.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새벽 4시에는 출발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진의 집이 송도잖아요. 공항에서 가까웠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면 편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민지가 그리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왔죠. 바쁘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서운했어요. 제가 키운 딸인데 이번 기회에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기분 탓이겠죠. 엄마가 다낭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가 아침 일찍이거든. 내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청소도 제대로 못했고. 괜찮아. 엄마가 뭐 불편한 거 있겠니? 하룻밤만 자면 되는데. 그리고 남편이 요즘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집에 손님 오는 걸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손님인가? 엄마인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불편하게 안 할게. 조용히 있다가 아침에 바로 갈게. 한참을 망설이던 민지가 결국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세요. 하지만 목소리엔 반가움이 없었어요. 의무적으로 허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찜찜했습니다. 정말 찜찜했어요. 하지만 이미 말을 꺼냈고 민지도 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민지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요. 매달 용돈도 보내줬고 결혼할 때도 목돈을 쥐어줬습니다. 집 장만할 때도 도와줬죠. 이 정도면 하룻밤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여행 전날 오후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옷 한 벌과 세면도구만 넣었습니다. 하룻밤이니까요. 수진이가 물었죠. 엄마, 언니 집 가세요? 응, 공항이 가까워서.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거든.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낭에서 재밌게 놀다 오시고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해 주더니 손을 흔들어 줬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딸이죠.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오후 5시쯤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민진의 아파트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도 멋지고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이었습니다. 잘 사는구나. 제 마음이 뿌듯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지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 반가웠어요.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환영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하지만 일단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정말 깨끗했어요. 하얀 타일 바닥이 반짝거렸고 가구들도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지의 남편 재훈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서방, 오래간만이네. 재훈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대답도 없었죠. 분위기가 묘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물 드세요. 고맙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긴 여행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어색한 분위기 때문이기도 했죠. 재호는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예전에는 제 팔을 꼭 잡고 붙어 앉곤 했는데 많이 변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여행 준비는 다 됐어요? 응, 별거 없어. 옷 한 벌만 챙겼어. 그렇게 가벼워도 돼요? 친구들이랑 가는 거라 편하게 다닐 거야. 걱정 마. 대화가 끊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불편했죠? 정말 불편했어요. 제 딸과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재훈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 몸에서 냄새 나시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냄새? 저한테 냄새가 난다고요? 재훈은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노골적으로요. 제 앞에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장모한테요. 무슨 소리야? 나 아까 씻고 왔는데. 아니, 진짜 냄새나요. 노인 냄새 같은 거요. 노인 냄새라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죠. 더 충격적인 건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피하듯 몸을 뒤로 뺐어요. 민지야.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이럴 수가 있나요? 재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는 청결에 좀 민감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결에 민감하다고요. 그게 저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저는 참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하룻밤만 지내면 되니까요.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집에서 지켜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뭔데? 일단 집에 들어올 때는 실내화로 갈아 신으세요. 그건 당연하지. 그리고 화장실 쓰시고 나서 물을 꼭 내리시고 바닥에 물기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알았어. 침대 시트 건드리지 마시고요. 베개도 만지지 마세요. 소파에도 앉을 때 조심하셔야 하고요.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조심하라. 마치 제가 무슨 균이라도 옮기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빨리 내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녁은 드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엄마 오신다고 했지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요. 저는 오후 5시에 도착했어요. 저녁 먹기엔 이른 시간이죠. 일부러 일찍 먹은 것 같았습니다. 저랑 같이 먹기 싫어서요. 괜찮아. 배 안 고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런데 설거지는 꼭 해주셔야 해요. 저희 방식대로요. 민지는 설거지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수세미로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물기는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들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재우는 여전히 저를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집에 들어온 벌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야, 나 좀 쉬고 싶은데. 방 어디야?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응? 사실 방은 좀 곤란해요. 방은 안 된다고? 저희는 방을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거든요. 외부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외부인이라니. 저를 외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를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디서 자라는 거니? 민지는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 옆 신발장 바로 옆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닥에요. 침대도 아니고 바닥에요. 저기서 자라고? 네. 불편하시겠지만 하룻밤만 참아주세요.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한테 말하듯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알겠어.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훈도 따라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신발장 옆 이불을 내려다봤습니다. 초라한 이불 한 채였어요. 베개도 낡았고요. 손님용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 걸레질할 때 쓰는 이불인 것 같았어요. 방 안을 더럽히기 싫어서 이러는 거겠죠. 저를 더러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키운 딸이요. 제 돈으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사주는데 보탠 딸이요. 저는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엉덩이에 바닥의 딱딱함이 느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신발장 문이 바로 옆에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물만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겨우 저녁 7시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이게 제 신세인가요? 40년을 일해서 번 돈으로 딸들 키우고 이제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요? 신발장 옆 바닥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민지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재훈과 뭔가 얘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딸한테 들킬까 봐요. 시간이 참 더디게 갔습니다. 저는 신발장 옆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형광등을 껐지만 복도에서 새어들어오는 불빛 때문에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등이 아팠어요. 바닥이 너무 딱딱했거든요. 이불을 깔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척추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었죠.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요. 하지만 어떻게 누워도 불편했습니다. 신발장 문이 삐걱거렸어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를 것 같았죠. 머리 위로요. 불안했어요. 민지 방에서는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였어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도 났고요.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겠죠. 저는 여기 바닥에 누워 있는데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겨우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니.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6시간이나 더 견뎌야 했죠.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소리라도 나면 민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목도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화장실도 가기 싫었습니다. 민지가 시킨 대로 해야 했거든요. 물기 하나 남기면 안 된다고 했죠.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고요. 생각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요. 그냥 버티는 거죠. 여기서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새벽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민지 방 불이 꺼졌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드디어 자나 봐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자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재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코를 막던 그 표정이요. 어머니 몸에서 냄새 나시네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한테 노인 냄새가 난다고 했죠. 제 앞에서 대놓고요. 민지의 침묵도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아무 말 없었어요. 오히려 몸을 뒤로 빼더니 저를 피했습니다. 제 딸이요.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이요. 청결 강박증이라고 했죠. 그래요. 깨끗한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한테까지 이래야 하나요? 신발장 옆 바닥에 재우면서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지가 들을까봐요. 엄마가 또 이상하게 군다고 생각할까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죠. 그동안 민지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요.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다 됐어요. 결혼할 때는 5천만 원을 줬죠. 집 장만할 때도 일부 금액을 보탰고요. 매달 용돈도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게 다 제 돈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요. 손님들한테 허리 굽혀 인사하고 뜨거운 주방에서 땀 흘리며 번 돈이었습니다. 민지는 그걸 알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요. 아니, 알면서도 이러는 건가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시계를 또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등은 더 아팠고 목은 더 말랐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소리 안 나게요. 신발장이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민지 방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처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로요. 정신을 차리고 싶었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민지가 시킨 대로요. 바닥에 물 한 방울 안 남게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제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어서죠.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제 모습인가요? 75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초라해져야 하나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신발장 옆으로 갔어요. 이불 위에 앉았죠.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등이 너무 아파서요. 새벽 1시였어요. 3시간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이 집에서요. 민지한테서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요. 1시간도 한 분도 더 있기 싫었습니다. 이 집이 감옥 같았거든요. 가방을 봤어요.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죠. 이불을 개켰습니다. 최대한 조용히요.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죠. 천천히 돌렸어요.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소리 안 나게요. 복도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지가 나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드디어요. 그 집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신발장 옆에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근처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었죠. 저는 걸어갔습니다. 새벽 1시 반의 거리를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프런트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죠. 손님 예약 없으세요? 네, 갑자기 잡게 됐어요. 1박이시죠? 네. 방키를 받았습니다.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호텔방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천국 같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푹신했죠.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편안했습니다. 드디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으니까요. 억눌렀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운 것 같았어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요. 그리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반이었어요. 1시간 반 후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을 자야 했죠. 저는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천천히요. 제 몸이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없다는 걸 알겠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걱정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행이다 하고 안도할까요? 아마 후자겠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짧은 잠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겨우 1시간 반을 잔 거죠. 몸이 무거웠습니다. 눈꺼풀도 무겁고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많이 울어서요. 찬물로 눈을 몇 번 씻었습니다. 하지만 붓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호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죠. 공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일찍 출발하시네요. 네, 아침 비행기라서요. 여행 가세요? 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만 봤습니다. 어두운 새벽거리가 지나갔죠. 간간히 불 켜진 건물들이 보였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을까 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제가 사라진 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연락 안 하는 걸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쪽이든 슬펐어요. 엄마가 새벽에 집을 나갔는데 걱정도 안 한다니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짐을 붙였죠. 보안 검색대를 지났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어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요. 게이트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영숙이와 경희, 그리고 정자였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했죠. 순미야, 잘 잤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딸한테 신발장 옆에서 잤다고요. 새벽에 도망쳤다고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그럼 비행기에서 좀 자. 다낭 가면 재밌게 놀아야지.
그래, 그래야지. 억지로 웃었어요. 친구들이 걱정할까 봐요. 여행 분위기 망칠까 봐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앉자마자 눈을 감았죠. 자는 척 했습니다. 친구들이 말 걸까 봐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눈을 뜨고 창밖을 봤죠.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들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의 표정, 민지의 침묵, 신발장 옆 이불. 지우고 싶었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다낭에서 뭘 할지, 어디를 갈지요. 맛있는 음식 먹고 예쁜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미야, 너 정말 괜찮아? 경희가 또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많이 피곤해 보여. 얼굴이 안 좋아. 비행기에서 좀 쉴게.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친구들도 제 기색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있어졌어요. 4시간 후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니 더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습했습니다. 햇빛도 강했죠. 선글라스를 썼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었어요. 리조트 같은 곳이었죠. 친구들이 예약해둔 거였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순미야, 봐봐. 바다 보여. 정자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저도 바다를 봤습니다. 푸른 바다였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죠.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감흥이 없었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가 있었죠. 저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주저앉았어요. 피곤하면 좀 쉬다가 나와. 우리 일단 점심 먹으러 갈게.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갈게. 괜찮아? 응. 같이 나갔습니다. 해산물 식당에 갔어요. 신선한 새우랑 게가 있었죠. 친구들은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순미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영숙이가 새우를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저는 먹었어요. 씹었죠. 삼켰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삼키는 거였어요. 맛있지? 응, 맛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아무 맛도 안 났어요.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오후에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가 부드러웠어요. 발에 닿는 느낌이 간지러웠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친구들 뒤를 따라요. 생각이 많았어요. 민지 생각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요? 혹시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원하다고 생각할까요? 더러운 엄마가 사라졌다고요. 청결한 집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요.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걷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순미야, 사진 찍자. 경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어요. 저도 함께 섰죠. 웃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억지로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친구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순미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영숙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를 봤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내가 이상한 거 다 보여. 영숙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미안해. 분위기 망쳐서. 무슨 소리야? 피곤하면 일찍 들어가서 쉬어. 우리는 괜찮아. 아니야. 같이 있을게. 하지만 결국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보내줬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났는데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민지한테요. 왜 연락 안 하니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엄마가 걱정되지도 않니 하고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제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어요.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뒤척이다가 깨고 깨다가 다시 자고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관광을 갔어요. 오행산이라는 곳에 갔죠. 절도 보고 동굴도 들어갔습니다. 다들 신기해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눈으로는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도 사고 기념품도 샀죠. 친구들은 흥정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순미야, 딸들한테 선물 안 사? 정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왜? 애들이 좋아하잖아. 나중에 살게. 하지만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히 민지한테는요. 선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쌌어요. 친구들은 아쉬워했죠. 벌써 가야 하네.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러게. 다음에 또 오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여기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니까요. 비행기에서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국 땅이 보였죠. 집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내렸습니다. 공항에서 전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죠. 고속도로, 휴게소, 산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질 때였어요.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미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여행 내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그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 우리 친구잖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요. 제 딸은요. 버스가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집 주소를 말했어요. 집에 가까워지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있을 거예요. 반갑게 맞아줄까요? 아니면 바빠서 못 볼까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그때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뛰어나왔어요. 화난 얼굴로요.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무거워.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니야. 별로 안 샀어. 잘 갔다 왔어요? 재밌었어요? 수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돌아온 게 기뻐 보였죠.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딸이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응, 잘 갔다 왔어. 피곤하시죠? 앉으세요. 제가 짐 정리할게요. 수진이는 제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편했습니다. 내 집이었죠. 내 냄새가 나는 곳이요. 수진이가 물을 가져왔어요. 물 드세요. 목마르시죠? 고맙다.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죠.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진짜? 네. 엄마 오시는 날이니까요. 밥도 이제 막 됐어요. 수진이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뚝딱뚝딱 소리가 났어요. 그릇 꺼내는 소리, 국 푸는 소리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요. 이게 딸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민지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민지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짐도 안 들어줬죠. 물도 제가 알아서 떠마셨습니다. 밥도 혼자 먹으라고 했어요. 신발장 옆에서 재웠죠. 바닥에요. 더러운 사람 취급하면서요.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짐을 들어줬죠. 밥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요. 이게 차이구나. 진심으로 엄마를 대하는 딸과 그렇지 않은 딸의 차이요. 엄마, 밥 차렸어요. 나오세요.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갔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고 나물도 있었어요. 밥도 따끈했죠. 수진아, 고생했다. 무슨요? 당연한 거죠. 어서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구수했습니다. 따뜻했죠.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밥을 먹으며 수진이와 얘기했습니다. 가게 얘기, 손님 얘기요. 수진이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매출도 괜찮다고 했죠. 엄마, 다낭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죠.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행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걱정도 안 했죠. 엄마가 새벽에 집을 나간 것도 모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슬펐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니요. 수진이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일찍 주무세요. 응, 그래야겠다. 여행 가느라 고생했어요. 푹 쉬세요. 수진이는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왜요? 고마워. 정말로. 뭐가요? 당연한 건데요.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제 침대였죠. 편했습니다. 푹신했고요. 민진의 집 신발장 옆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딱딱했던 그 바닥이요. 차가웠던 공기요. 무례했던 재훈의 말들이요. 비교가 됐습니다. 수진이와요. 똑같은 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두 딸을 똑같이 대했어요. 공평하게요. 용돈도 똑같이 줬고 명절 선물도 똑같이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한테 잘해주는 딸을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진이는 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고 밥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죠. 이게 딸이에요. 하지만 민지는요. 저를 더럽다고 했어요.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죠. 신발장 옆에서 재웠습니다. 바닥에요. 이게 딸인가요? 이게 제가 키운 딸인가요? 아니죠. 이건 딸이 아니에요. 그냥 남인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민지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네 번째 신호음 끝에 받았습니다. 엄마, 민지 목소리였어요. 무덤덤했습니다. 나야.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인사치레였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죠. 민지야. 왜요? 나 할 말 있어. 뭔데요? 심호흡했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나도 깨끗한 너희 집 앞으로 안 갈 테니까. 네. 너는 더러운 우리 집 오지 마라.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린지 너도 알잖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게 신발장 옆에서 재웠잖아. 바닥에 나를, 내 엄마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서러웠고요. 엄마, 그건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내 엄마가 더럽다는 거? 냄새난다는 거?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하지 마.
나도 이제 알았어. 엄마,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 챙기기도 부족한 시간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야. 앞으로 용돈도 없어? 유산도 없는 줄 알아. 엄마,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이제야 놀라는 거죠. 돈 얘기 나오니까요. 수진이한테 다 줄 거야. 나한테 잘하는 딸한테.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내가 나한테 한 게 더 너무하지. 엄마, 오해해요. 제 사정도 들어봐요. 들을 것도 없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한 거예요. 늦었지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시원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죠. 이제 수진이만 챙기면 됩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딸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용했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지한테 용돈도 유산도 없다고 했죠. 정말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후회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해야 할 말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다시 전화한 거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얘기 좀 해요. 또 왔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제가 좀 예민했어요.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예민했다고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엄마를 신발장 옆 바닥에서 재운 게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1시간 동안 10통도 넘게 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니 문자가 더 와 있었어요. 민지한테서요. 밤새 보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로만 사과하는 건 쉽죠.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수진이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국이랑 계란 후라이였어요. 간단했지만 맛있었죠. 엄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다행이다. 그런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요?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는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까지 걱정시키기 싫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한테서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죠. 일주일쯤 됐을까요? 재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남편이요. 번호를 보고 놀랐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재훈 목소리였습니다. 어색했어요. 왜? 어머니, 민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요. 문자도 답장 안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대신 전화했어? 네. 민지가 많이 죄송해하고 있어요. 재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저한테 코 막던 그 사람 맞나 싶었죠. 죄송하면 다야? 어머니, 너도 미안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물어봤잖아. 너도 미안하냐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겨우 들릴 정도였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날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머니한테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만 바닥에서 주무시게 한 것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재호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지가 시켜서 하는 것 같았어요. 됐어. 민지 받고? 네. 잠시 후 민지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날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저도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청결에 집착하는 편이라 저도 그렇게 됐나 봐요. 그게 이유가 돼?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지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들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너 지금 뭐 때문에 사과하는 거야? 네. 진심으로 미안해서? 아니면 유산 걱정돼서? 민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 돈 때문이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용돈 끊고 유산 없다고 하니까 그제야 연락하는 거잖아. 엄마, 진짜 미안했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했어야지. 왜 일주일이나 지나서 하는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절하게 뉘우치지 않는 한 용서 없어. 처절하게요? 그래.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진짜로 깨달아야 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내가 생각해. 내가 왜 알려줘야 해? 민지가 흐느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딸이 우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네. 수진이 봤어? 동생이요? 응. 내가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 들어주고 밥 차려주고 웃으면서 맞아줬어. 그게 딸이야. 비교가 되더라. 똑같은 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려고요. 나도 이제 알았어. 다 챙길 수 없다는 거.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돼? 10년? 20년? 엄마,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섭지 않아. 현실이지. 나도 늙었어. 얼마 안 남았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고 다 챙기기에는 너무 모자라. 엄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챙길 거야. 민지는 울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희 집도 안 갈 테니까 우리 집도 오지 마. 그게 서로한테 좋아. 엄마,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응, 진심이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민지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로 뉘우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지금은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해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으면 아프죠. 무시당하면 화나고요. 그걸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녁 먹어요. 알았어. 금방 나갈게.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늙어 보였고요.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이제 결정했습니다. 수진이만 챙기기로요. 나한테 잘해주는 딸만요. 다 이해하고 다 챙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정말로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죠.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소박한 게요.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매일같이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엔 하루에 서너 번 왔는데 나중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 됐죠.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어떻게 하는지요. 진짜로 뉘우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지요. 수진이는 저를 더 잘 챙겨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밥상을 차려놨어요.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을 봤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갔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봐요. 맛있어요. 엄마, 오늘 가게에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볼까요? 수진이는 항상 웃었습니다. 저를 보면 환하게요. 그 웃음이 저를 살게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언니랑 연락해요? 아니. 왜요? 싸웠어요? 응, 비슷해. 무슨 일인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하지만 결국 말했어요. 다 말했습니다. 송도에 갔던 일, 신발장 옆에서 잤던 일, 새벽에 도망친 일요. 수진이는 듣더니 화를 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쳤나 봐요. 진정해. 이미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다니. 언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하지 마. 왜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수진이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속상하셨죠? 응, 많이. 당연하죠. 저라도 화나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알아. 넌 착하니까.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엄마잖아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이런 딸이 있어서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요. 75년이었어요. 긴 시간 같지만 돌이켜보면 짧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요. 남편도 같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례도 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누구한테 쓸 건가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한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써야 합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요. 그게 수진이에요. 민지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자기가 뭘 잃었는지요. 하지만 그건 민지 몫이에요. 제가 기다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가게 잘 키워. 네. 갑자기 왜요? 나중에 다 내 거야. 건물도, 통장도.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계획이었어. 언니는요? 언니 몫은 없어.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언니잖아요. 내 언니는 선택을 했어. 나보다 깨끗한 집을 선택했지. 엄마, 너는 나를 선택해줬어. 매일같이 밥 먹고 웃어주고 챙겨줬지. 그 차이야.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내가 고마운 거지. 이렇게 잘해줘서.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제 남은 시간을 이 아이와 보내고 싶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챙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요. 저는 수진이를 선택했어요. 그게 제 결정이었습니다. 민지가 언젠가 돌아올까요? 진심으로 뉘우치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요.
수진이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죠. 맛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같이 산책할까? 좋아요. 오늘 제가 시간 있거든요. 그래, 같이 나가보자. 저는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다 이해하고 다 챙기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저는 제대로 쓰기로 했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그게 제 선택이었고 제 인생이었습니다.